예, 안녕하십니까. 최병민 본부장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서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시장에서 참 어떤 분들은 힘들게 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되는 시장을 기회로 삼아 큰 수익을 내실 겁니다. 사실 눈이 와도 군인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반대로 또 강아지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또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팍스 경제 TV 내국노트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그런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방송에서 많은 좋은 주식 종목과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번 변동성 큰 장에서 큰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복습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예, 오늘 장 복습 노트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장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쉬어갔다, 쉬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 먼저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19% 하락을 해서 4,0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3% 하락을 해서 93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안타깝게도 4,000선을 이탈을 해서 이제 다시 3,900까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결국 장중에 4,000선을 다시 탈환을 해서 4,0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3,900선이 지지선이고 4,000선이 저항선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4,000이 지지선이고 이제는 또 4,100이나 4,200을 저항선으로 삼는 그런 새로운 박스권이 생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제가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가 결국은 0.19%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 전환이 아니라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단계로 좀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현대오토에버 26% 상승했고 현대모비스 8%,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7%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이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와 로봇을 둘 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가장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6%로 마감했다고 써놓긴 했지만 이 PPT를 쓰고 나서 잠깐이지만 상한가를 상한가도 한번 거래를 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환율은 1,471원으로 그렇게 큰 변동폭 없이 해도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수급은 오늘은 외국인이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4,7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다시 선물 누적이 3.4조 정도로 좀 선물 매도가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수급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4,100을 넘기는 건 싫고 그렇다고 4,000 밑으로 빠지는 거는 좀 싫어하는 새로운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마 기관은 거래소에서는 한 25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냥 관망 정도 했다 보시겠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양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 수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되는 하락 종목이 한 2배 이상 많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개인 수급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개인 분석을 보시면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고 현대오토에버도 아까 그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죠. 현대글로비스도 자동차. 그래서 개인들은 현대 자동차 관련된 그런 주식을 많이 팔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자동차 관련주를 좀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이제 관세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섹터는 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신이나 서현이와 같은 그런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은 좀 잊으시고 이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약간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개인들이 인버스를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인버스를 매도했다는 것은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지수 자체는 약간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 하락하는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될 거고 반대로 현대차나 이런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 아니면 지수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섹터가 당분간은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로봇이나 아니면 바이오 이쪽 많이 가져오죠. 아니면 또 전력기계 이런 쪽 종목을 12월 12일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그쪽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해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들 수급을 분석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거래소는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지수 자체가 나쁜 모습은 아니었고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자동차, 운송 장비가 강했고 그리고 지수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없는 제약이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여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에 좀 가까운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은 오늘의 특징 섹터는 역시 자동차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가 좀 가장 강한 시장이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차는 6% 상승을 했고 현대모비스는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현대로보틱스의 로봇 관련한 그런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자동차 쪽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로봇을 다 하고 있다. 보스턴 로보틱스죠. 보스턴 로보틱스를 한국에 유통하고 AS 하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좀 가장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세종공업이라든지 예전에는 지금은 SJG 세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세종공업이었고 만도 같은 중소형주 종목들도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좀 분봉으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거의 V자로 거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밑에서는 누군가가 또 매집을 하는 세력이 있다.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요 밑에까지는 내려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분홍색 선이 5일선인데 여기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닫고 반등을 했죠. 보통 급등하는 주식은 5일선을 지지선 삼아서 상승을 합니다. 그거를 봐서는 코스피도 급등까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으로 봐도 5개월 평균선을 그 위에서 놀고 있고 거기다가 10월 달에 장대 양봉 그 상단 거의 꼭대기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차트상으로 코스피 월봉은 이런 큰 월봉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차트만 보면 좀 더 강합니다. 코스피는 여기 전고점의 아래에서 돌고 있지만 코스닥은 전고점의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분홍색 보시면 분홍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을 타고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 5일선을 터치했다가 5일선 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을 타고 오르는 주식은 급등하는 주식입니다. 지수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강한 상승을 앞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또 쉬어가는 시간 또 좀 마련을 했는데 제가 다들 아시겠죠.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로 가져야 할 게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히토류는 그래도 계속 파다 보면은 정제하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기 때문에 히토류인 거지 어쨌든 많고요. 금도 희귀하지만 어쨌든 계속 발굴할 수도 있고 많이 떠돌아다니지만 시간만큼은 이거는 계속 발굴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장 희소한 가치고 희소한 가치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죠.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쓰고 또 아래에 보시면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있죠. 이 사람은 여행을 가는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느냐, 어디다 시간을 쓰느냐 우리는 그런 산업에 그런 종목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들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어느 회사의 서비스지? 이게 구글의 서비스네. 그럼 구글은 상장돼 있나?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돼 있네 하면서 주식을 사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행을 안 다니다가 막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아니면 참 좋은 여행 아니면 하나투어 이런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디다 시간을 쓰느냐 그것이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 이 로봇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로봇이죠. 사실 세탁기도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탁기는 내가 빨래를 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겠고 이런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관점에서 요즘 로봇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는 거고 물론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라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기쁜 일은 또 아닐 수가 있겠고요. 자, 항암제도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암제는 무슨 시간인가요? 항암제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뷰티는 어떤 시간을 늘려주는 건가요? 내가 아름다운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가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사람들이 어떤 데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리고 어떤 게 나의 시간을 늘려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에 관련된 그런 오늘 좀 약간 교육적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는 좀 잠깐 마치도록 하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와 함께 내일장 전략 세우는 시간인데요.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동안에만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바이오주를 가지고 오실 땐 저도 항상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부터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가져온 바이오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최근에 뭐 프로티나, 네. 뷰노, 온코크로스 같은 AI 바이오 관련주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네. 오늘 그중에 차바이오텍을 가져왔는데 차바이오텍은 요 카카오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또 차바이오 그룹에 지분을 매집하는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바이오텍도 AI 플러스 바이오 섹터에 좀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프로티나 오늘도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코크로스도 계속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크게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고 뷰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차바이오텍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에 5일선 좀 전에 시향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바이오텍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프로티나 그 말씀을 드릴 때 장대 양봉하고 이틀 쉰 다음에 요때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30% 올랐다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이틀 쉬고 있다. 그래서 또 어제 그 특징주로 가져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했죠. 차바이오텍도 같은 관점으로 오늘 급등을 했고요. 저는 한 이틀 정도는 쉴 수 있겠지만 이럴 때 매수를 해서 상승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참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AI 의료 관련주로 오늘은 차바이오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차바이오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AI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순서는 바로 로보테마인데요. 오늘도 로보테마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럴 때 로보테마 중에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로보테마기도 하면서 네. 지주사 관련주로 HD 현대를 가져왔습니다. 어, 요 앞에 HD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보통 네. 현대 예전에 현대 중공업들의 계열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HD 현대의 자회사 중에 HD 현대 로보틱스라는 두산으로 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HD 현대가 이 HD 현대 로보틱스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은 뭐 내년에 이루어지겠지만 상장 전까지 이벤트, 특히 로봇 관련 이벤트가 계속 부각이 될 거고 부각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상향할 겁니다. 물론 예전에 2022년인가요? LG화학에서 LG엔솔이 빠져나오면서 상장이 되면서 LG화학이 급락했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상장할 때까지는 좀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긍정적인 그런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HD 현대는 HD 현대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차트만 보면
여기 61선 닿으면 올라가고 또 최근에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61선에 닿았죠. 또 우상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수급선도 주가는 빠졌지만 수급선은 횡보했다. 약간씩 어떻게 보면 약간 올랐다. 그 얘기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보조지표 관련해서는 뭐 저희 비장의 무기라서 잘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슬로우 캐스틱도 보긴 하는데 슬로우 캐스틱이 거의 최바닥 구간입니다. 이거는 주가도 최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요거 보조 지표를 봐서도 지금은 바닥 구간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좀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부근까지 제가 상장하고 나서까지 가지고 계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팔아라 관점 저 되게 엄청 좋아하죠.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았던 지주사와 로보테마가 합쳐진 두 번째 특징주 HD현대 만나봤는데요. 저희 마지막 특징주는 지난주에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매수 타이밍 보시고 바로 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가능성 보셨을까요? 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티르키에 관련해서 네. 뭐 원전 수혜가 될 수 있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네. 한국전력은 돈은 잘 벌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한국전력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우리가 전기비를 많이 냈다는 거고 네. 그 얘기는 그래서 한국전력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기는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은 지금 미국 원전건설 수혜주 이슈가 있습니다. 네. 거기 지난주에는 또 튀르키예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최근에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입김이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배당을 많이 하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죠. 한국전력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배당 매력도 좀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수혜가 될 것 같고 오늘 기사가 있었죠. 미국이 한국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한국한테 받기로 한 돈을 가지고 원전부터 짓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원전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계속 원전 관련 이벤트, 좋은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력은 최근에는 계속 21선 부근에만 닿으면 올라갔는데 최근에 오늘 자세히 보시면 지워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또 21선을 찍고 밑꼬리를 길게 달고 망치형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수급도 이렇게 보시면 녹색 수급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주가도 저는 계속 이 채널을 따라서 우상향할 수 있다. 채널 상단인 이 정도 가격권에서는 저는 매도를 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인 한국전력까지 내일장을 공략할 특징주 세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본부장님이 가져오시는 히든 종목들도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저 수익률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월 10일 히든 종목이죠. 바로 인벤티지랩 바이오테마인데요. 저희 효자 종목입니다. 여전히 상승세 달리고 있고요. 시초가 대비 73% 상승했습니다. ISC도 시초가 74,800원에서 117,900원까지 올랐고요. 57.6% 상승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시초가 15,130원에서 21,450원까지 상승해줬고요. 41% 이상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또 케어젠도 빼놓을 수 없죠. 케어젠 37.3% 오르면서 40%의 상승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머트리얼즈인데요. 시초가 대비 11% 상승했고요. 저희 이렇게 5종목 상승률 지켜봤는데 본부장님이 저는 인벤티지랩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인벤티지랩 애정하는 이유를 오늘 상승률 보고 알았습니다. 네, 어제도 저한테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가장 좋아하는 주식 하나만 꼽으면 뭐 그 말씀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인벤티지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20% 넘게 상승을 했죠. 네. 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20% 넘게 수익을 나셨고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중에 돌이켜 보면 큰 수익이 나셨을 거다. 제가 이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매수하시면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때 최병민 본부장 말을 듣고 이거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다라고 네. 저 진짜 엄청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벤티지랩은 저는 오늘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좀 힘들지만 이거를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 제가 어제도 이 인벤티지랩의 경쟁사는 시총이 지금 2조입니다. 2조예요. 2조인데 오늘 올라서 오늘 20% 넘게 올라서 인벤티지랩의 시총이 이제 막 1조가 넘었습니다. 어제는 8천억대였어요. 제가 어제도 딱 8천억대라고 너무 네. 싸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도? 어제 8천억대 너무 싸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20% 올랐죠? 지금 1조 원대도 너무 쌉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바이오 주식 개나 소나 다 2조, 3조입니다. 근데 얘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력이 제일 좋아 보이는 바이오 회사인데 네. 그런데도 시총이 1조 원대라는 건 아직도 너무 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오늘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사신 분은 뭐 내일부터는 뭐 일주일간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보고 매수하실 거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난 큰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인벤티지랩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바이오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다. 그거 계속 말씀드리고 거기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기술력이 좀 좋아 보이는 회사는 인벤티지랩이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때라도 살 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의 히든 종목 속에서 또 빨간불을 켜준 종목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빨간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셔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과외방에 입장하면 받아가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만나볼 시간인데요. 저희 실시간으로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877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시고요. 종목명 LNC바이오의 매수가 55,6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방송 보고 샀는데 저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본부장님 LNC바이오 매도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저를 믿고 매수를 하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수익까지 보셨다니 좀 축하드립니다. 55,000원 정도면 지금 한 10%에서 거의 20% 정도 수익이 아니실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LNC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제 방송을 보고 매매하신 거라면 한 20% 정도 수준의 수익이면 저는 뭐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더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지 단기적으로만 매매하셨다면 이 정도에서는 내일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좀 끌고 가겠다 싶으시면 제가 그때도 요거를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1선이 항상 지지선입니다. 61선 닿으면 급등하고 급등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61선을 이탈을 하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 지금 수익 상당히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시라면 61선 이탈했을 때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 이어서 바로 상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2379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고요. 종목명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74,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더 오를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일단 로봇의 그 섹터의 상승은 저는 1월 달까지 계속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그냥 CS를 좀 기대하시면서 그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주가상으로는 요즘 로보티즈가 가장 대장이지만 네. 한때 로봇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대장 섹터의 대장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이거는 뭐 섣부르게 매도하시다 하시기보다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1월 달까지는 최소한 가져가시자.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최소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1월 달까지는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1월 이상까지는 한번 CES 때까지는 한번 보유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굳이 손절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61선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61선이 보통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61선 닿을 때마다 여기도 닿을 때마다 올라가죠. 올라가고 여기도 61선 닿고 올라가죠. 여기도 61선 닿고 올라갔고 혹시나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61선을 지켜주면 그냥 보유하시고 반대로 61선을 이틀 이상 그 아래로 하단으로 떨어진다 하면 그때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두산 로보틱스 보유 의견 일단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선 잡아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11만 원 이상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뒷번호 1236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아미코젠, 매수가 4,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아미코젠 앞으로 흐름 어떨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제가 바이오를 그래도 좀 오래 공부해봐서 아미코젠도 얼핏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자세하게 분석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효소나 세포를 좀 배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요즘
그 요즘 바이오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장기 지속형, 비만 관련된 장기 지속형 플랫폼 아니면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아미코제는 거기에 아쉽지만 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바이오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차트를 봐서도 계속 줄줄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서 거기다가 지지선도 이탈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4,500원이시면 좀 아마 요쯤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좀 요즘 각광받는 바이오 쪽으로 좀 손절하시고 옮기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바이오지만 그나마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바이오면 또 모르겠어요. 물론 바이오가 대부분 안 좋지만 그 실적이라도 나오면은 거기라도 좀 기대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장성이 있는 바이오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특히 요즘 부각받는 바이오 섹터도 아니고 그리고 차트도 좀 망가졌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비중이 그나마 10%니까 다른 종목 지금 괜찮은 로봇이나 다른 바이오 종목 아니면 차라리 오늘 반도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 하락을 기회로 반도체 섹터 종목으로 좀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아미코젠 다른 바이오 테마로 종목 교체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로 종목 교체하는 방안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8541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저희 종목명 포스코홀딩스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포스코홀딩스 바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포스코홀딩스만큼 좀 우량했던 회사가 없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좀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제가 월봉 너무 길게 봤네요. 네, 요때가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2차 전지가 한창 부각 받았을 때 급등했을 때입니다. 왠지는 아시죠?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가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포스코 뭐 관련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한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회사들 덕을 봐서 저는 우상향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봉으로 봐도 이 빨간 선이 120 월봉선이거든요. 지금 요 위에서 요 아래서 엄청 고생했다가 10월 달에 여기를 뚫고 올라왔다가 지금 2달 정도 쉬고 있는 건데 월봉으로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자회사들도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포스코홀딩스는 또 여기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약간 공기업 개념도 약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입김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 관련주로도 충분히 12월 달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봉으로 보셔도 최근에 61선 뚫고 올라와서요. 61선 닿으면 또 반등했고 또 닿으면 반등했습니다. 61선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단기적으로는 얼마에 하셨죠? 네, 32만 원인데 34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에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내고 매도하실 수 있다. 수익 못 나도 차라리 배당을 받고 내년에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을 할 때 그때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올라올 테니 그때 수익을 내고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3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상향 가능성 보셨고 차트적으로도 앞으로의 가능성 좋게 보셨으니까요. 진단에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뒷번호 3259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동국제강에 매수가 24,1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보유한 지 4년 이상 됐다고 하시는데 대응 전략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국제강은 저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의 IR, 그러니까 기업 탐방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 마우스 패드를 네. 동국제강에서 만든 그 철판으로 만든 마우스 패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억 있는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추억 있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차라리 동국제강보다는 만약에 철강으로만 봐서도 동국제강보다는 포스코가 낫겠죠. 왜냐하면은 돈도 더 잘 벌 테고 자회사에 뭐 전기차 섹터에 자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4년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동국제강에서 수익을 꼭 보셔야 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철강주를 좋아하신다면 포스코 쪽으로 옮기시는 게 손실을 만회하는데 더 큰 보탬이 더 빠른 시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적을 봐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다. 차라리 그나마 좀 자회사 기대감이 있는 포스코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부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 쪽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우선 매도 추천해 주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 같이 주셨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날이 많이 추운데 오늘 종목 상담 받으신 분들 이 조언 꼭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또 노트에 어떤 빨간펜이 돼줄지 히든 종목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별명이 바이오맨인데요. 네. 히든 종목 바이오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바이오 주식 그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는 네. 다 올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히든 종목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한국의 카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티 치료가 뭐냐면 면역 항암제인데 또 면역 항암제가 또 뭐냐고 또 물어보시겠죠? 면역 항암제는 항암제가 보통 화학적인 항암제나 뭐 아니면 방사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면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면역세포들을 강화를 해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그런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 방사선이나 화학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분들에게 2차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체가 선두 업체고요. 경쟁사로 앱클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근 4달 동안 4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관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앱클론은 관리 종목이라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물론 이미 4달 동안 4배가 오른 종목을 이제 와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카티치료제 선두 업체인 히든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국내산이라니까 뭐 먹는 것 같네요. 첫 카티 치료제를 신약 허가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그러니까 12월 말. 근데 보통 12월에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좀 신약 허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왼쪽이 T세포라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입니다. 이게 뭐 세균도 잡아먹고 암세포도 공격하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요 귀여운 T세포에다가 갑옷도 씌워주고 칼도 줘가지고 암세포랑 싸우기 좋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딱 이해하시기 좋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60일선을 계속 찍으면 올라가고 또 찍으면 올라가죠. 또 찍으면 올라가는데 최근에 찍고 올라가는데 하필 또 전고점까지 올랐네요.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그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바이오 테마에서 만나봤고요. 저희 자세한 종목명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